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방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산업이 세계의 세력 판도를 바꿀 정도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외신의 분석 기사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러우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영국의 유명 매체인 스카이뉴스라고 하는 데서 취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죽고 다칩니다만은 그 원인이 뭐냐, 이거를 취재를 한 거예요. 80%가 포탄이랍니다. 포탄에 맞고 포탄 파편에 맞고 뭐 이래서 죽고 다치고 이렇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렇대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근데 이건 상당히 뜻밖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시대, 인공위성 시대에 무슨 대포를 쏘면서 전쟁을 한다? 이게 정말 구식 전쟁이잖아요. 한국 전쟁, 또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전쟁은 이미 끝났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터지게 되자 그 재래식 포탄이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K방산이 아주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는요, 매월 3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체 생산량이 한 25만 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5만 발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이게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걸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쏘고 있느냐? 현재 기존의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155mm 포탄 매달 7만 5천 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공격을 할 경우에는 2배 또는 3배 뭐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포탄을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한 7만 5천 개, 러시아의 한 4분의 1 정도로 겨우겨우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그 포탄, 그건 어디서 조달을 하고 있는 거냐?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만들 능력이 거의 없죠. 대부분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도 사정이 참 딱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숫자는 3만 발 정도래요. 정말 작죠? 러시아가 25만 발을 생산을 하는데 미국은 3만 발 생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증산을 한다고 야단 법석을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10만 발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래요. 월 생산량을.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는 3만 발, 뭐 그거보다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조달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이미 비축하고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히 미국이 얼마나 비축을 하고 있는지 뭐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비축분을 넘겨주고 있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하게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포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그렇고 참 답답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전 당사국에다가 무기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2023년 작년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155mm 포탄을 10만 발을 팔았고요, 또 30만 발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미국은 그럼 이걸 왜 사갔을까요?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미국도 분명히 이것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의 병기창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병기창에 있는 그 155mm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넘겨주지 않은 것이 된 거죠. 미국산 무기를 넘겨준 것이 된 거예요. 법률상의 요건은 다 충족시킨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준 155mm 포탄의
전체 숫자가 그 전까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원조해 준 것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국 K방산의 규모 또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무한정 포탄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포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생산 능력이 연간 20만 발 정도래요. 그러니까 월 한 18,000발? 그 정도 수준인 거죠. 20만 발은 만약에 전투가 치열해지면요, 한 달 동안 쏘면 다 끝나는 그런 양이래요. 우리나라 전투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든 나토 국가이든 우리나라가 함부로 포탄을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최근에 그 CSIS라고 하는 여기에 분석 기사가 났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한미 간에 아주 흥미로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05mm 포탄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그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미 105mm 포탄을 300만 발이나 비축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구형이에요. 아주 옛날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만간 다 155mm 포탄으로, 그러니까 현대식 최신형 포탄으로 다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포탄은 다 155mm 포탄인 거예요. 그런데 구형 포탄, 105mm 포탄도 300만 발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괴력도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전에선 별로 쓸모가 없어서 폐기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쓰기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거예요.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이 좀 이제 155mm 포탄 좀 많이 만들면 그러면 한국에게 155mm 포탄으로 갚을게. 그러면 서로 윈윈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협의가 지금 오가고 있다고 해요. 네. 만약에 여기에 합의가 된다면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00만 발이나 비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 CSIS 분석 기사가 그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제가 포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탄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탱크도 그래요. 지금 제가 그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봤는데요. 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제공한 탱크 숫자가 786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일 많이 탱크를 준 데가 어디냐면 폴란드예요. 324대, 그러니까 전체 40%를 폴란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그 많은 탱크를 넘겨준 거예요. 미국이 76대를 줬어요. 근데 폴란드는 320대가 넘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게 K방산 덕분인 겁니다. 한국산 탱크 때문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폴란드는 매우 급한 상황인 거죠. 왜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바로 폴란드인 겁니다. 그 폴란드는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구소련제 무기들이 많거든요. 탱크도 물론 소련제였죠. 그래서 그 소련제 탱크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324대나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그 빌 거 아닙니까? 폴란드도 자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면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넘겨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 넣어야 되죠. 그 빈자리를 메이드 인 코리아의 K2 전차로 그걸 채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기존의 탱크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 K방산이 아니었다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로부터 그 많은 탱크들을 넘겨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탱크와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라고 하는 이 매체에다가 한국의 K2 탱크와 관련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대결인 겁니다. 일종의 대리전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K2 블랙팬더라고 하는 이 한국산 탱크가 그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다. 이런 분석 기사를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탱크 모델, 이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독일의 레오파드 2라고 하는 거, 또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블랙팬더, 이 세 가지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독일산 레오파드, 또 미국산 에이브람스, 이거는 전쟁에 처음 투입된 게 언제냐? 1979년, 1980년이에요. 실전에 투입된 게 그땐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 양산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델들은 40년도 넘은 모델들인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그 뭐 수십 년 지나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성능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구형 모델이었던 겁니다. 1980년대 말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또 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 탱크를 동원하는 전쟁은 이제 앞으로 없을 거야, 이렇게들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더 이상 탱크 같은 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의 K2 블랙팬더라고 하는 이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양산을 해서 실전 배치된 게 언제냐? 2014년이에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이게 독일 또 미국의 탱크에 비해서는 이게 30년이나 더 최신 제품인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 기동 범위라든가 또 이동 속도, 또 유연함, 포탄의 장전 속도, 그 발사 속도, 이런 모든 면에서 독일산, 미국산 탱크보다도 한국산 K2가 월등한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러시아 탱크 역시 구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주력 탱크는 T-72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것은 양산 시기가 1971년이에요. 그거보다 더 구형인 거예요. 어차피 서로 구형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숫자를 더 생산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나토 측하고 군사적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K2가 등장을 한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차원이 다른 탱크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매우 싼 가격에 말입니다. 슬래시 기어라고 하는 매체가 이 탱크들의 가격을 쭉 보여주는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한국산 K2 탱크의 가격은 85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114억 원입니다. 근데 미국제 탱크 M1A2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이 미국산 탱크의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56억 원이에요. 2배가 훨씬 넘죠? 자, 독일제 레오파드 2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3천만 달러예요. 405억 원이에요. 거의 뭐 한 4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의 탱크가 어떻습니까? 성능도 뛰어나지, 값도 뭐 절반 내지 한 3분의 1, 4분의 1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무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인 겁니다. 대포도 마찬가지예요. 자주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K9 자주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K9 썬더라고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주포의 가격 400만 달러입니다. 50억 원 정도가 돼요. 이 자주포, 대포 하나가. 그런데 프랑스제 시저라고 하는 이 자주포는 750만 달러고요. 독일제 PZH 2000이라고 하는 이 자주포는 1000만 달러예요. 130억 원. 그러니까 한국산 자주포에 비해서 값이 2배 반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산이 값이 굉장히 싸요. 성능도 상당히 좋죠. 게다가 이 K방사는 납품도 굉장히 빨리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산 그 K2 블랙팬더라고 하는 탱크를 1000대나 사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니죠.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이 나라들이 다 한국산 탱크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러시아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우크라이나처럼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국방에다가 지금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K방산의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K9 썬더라고 하는 것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독점 수준인 거죠. 자주포는 메이드 인 코리아야. 다 이런 인식이 이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동유럽, 북유럽으로 계속 한국산 무기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푸틴으로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과거 소련의 영토 또는 소련의 속국이었던 이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
이것을 다시 손에 넣어야겠다. 이게 푸틴의 야망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이제 순차적으로 접수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복병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나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무기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K방산 덕분에 이 나토의 방위력이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무기 파는 건 좋지만 이러다가 이거 남의 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당연히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남의 전쟁에 안 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더라고요. 북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엄청난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줘봐야 별거겠어? 걔네들 7, 80년대에 생산해놓은 그 구닥다리 무기들 아니야? 그건 뭐 갖다 쓰라고 하지 뭐 그래봐야 별거겠어?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BBC에 놀라운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4월 3일자 기사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폭발하고 남은 그 미사일 파편들을 수거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요. 2023년 북한에서 제작된 거예요. 최신형 미사일이 북한에서 넘어온 겁니다. 러시아로.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미사일에는 제어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 제조국이 어디냐? 미국산 반도체예요. 제조 연월일 쓰여 있는 거는 2023년 3월인 겁니다. 최신형 미국산 반도체를 북한이 입수를 해서 최신형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러시아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철저히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거는 북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중 8구는 러시아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기의 서플라이 체인이 아주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 쓰이겠냐고요.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최신 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것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인 거예요. 그래서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K방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전쟁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은 뿌듯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일인 거죠. 오늘은 K방산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